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미적분 원을 맡은 박승엽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미적분 수업을 저랑 이제 같이 하시게 될 건데요. 자, 미적분은 말 그대로 우리 최종적인 목표가 자, 미분을 정확하게 하고 적분을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미분과 적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 먼저 필요한 개념이 바로 첫 번째가 이제 극한입니다, 극한.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필요한 게 연속이라는 개념이 필요할 건데,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제 극한을 다뤄볼 건데, 그 극한은 어떤 것이냐. 자, 수열에서 우리가 배웠었죠. 수 1, 2에서 배웠던 이 수열의 극한을 가지고, 자, 극한을 가지고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극한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극한 값은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수열의 극한에서 먼저 말 그대로 수열의 극한을 한번 알아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급수를 알아보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수는 수열의 합이죠. 그래서 수열의 극한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급수에서 또 어떻게 그 급수의 급수 값을 아는지, 급수 값을 구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자,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는 자, 이번 단원이 끝나고 나면 자,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떤 과제냐면 자, 우리 마주보고 있는 두 평면교울 앞에 서 보신 적 있으세요? 거울 속에 거울이 보이고 그것이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제가 그 안에 계속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그 크기가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작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지금 수열에서 이 수렴과 발산이라는 이제 용어를 새로 쓸 건데, 자, 수열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많이 써봤죠. 우리 뭐 AN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자, 자연수 n개만큼 어떤 항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죠?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한 이 수열이 자, 수렴과 발산한다. 이 두 개의 용어를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하고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학습 목표는 자, 첫 번째가 바로 이 정의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수렴과 발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시고, 자, 두 번째 우리 목표는 뭐냐면 이 구분을 하실 줄 알면 돼요. 자, 어떤 수열이 주어졌을 때 그 수열이 수렴하는 것인지 발산하는 것인지 이것만 구분할 줄 아시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 우리 학습 목표는 이 두 가지이고 이 두 가지만 하실 줄 알면 이번 단원에서는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 수열의 자, 정의를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수열 AN이 있어요. AN. 자, 리미트라는 말이 처음 이제 접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이제 어쨌든 이번 개념부터 이제 리미트라는 용어가 나올 거고요. 읽을 때는 리미트라고 있습니다. 표기법은 이렇게 표현하고, 자, n이 무한대로 간다. 즉, n의 상태를 표시해 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AN이라는 수열은 A1부터 쭉 있는 수열인데, 이 최종적으로 갔을 때 이 수가 어디로 일정한 수로 다가가면 우리는 이렇게 수렴한다라고 정의를 하고요. 표현법은 이렇게 쓸 겁니다. AN의 극한값이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읽고요. 표기법은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나머지는 모두 발산한다고 해요. 아시겠어요? 따라서 수열이라는 것은 수렴 또는 발산한다. 이분법적인 사고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발산 안에서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즉 수가 계속 커진다는 소리야. 실수의 값이 계속 커져 나가는 상태를 나타나면 우리는 이 알파라는 것은 알파가 아니죠. 이거 무한대 기호죠. 자, 무한대 기호는 수는 아니지만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자, AN이 한없이 커져 나갔던 게 이 N이 한없이 커져 나간다. 즉 A 뭐 10, A 100, A 1000, A 만 번째 항 점점 이렇게 했을 때 맨 마지막은 점점점 그 수가 계속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면 우리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표현법은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없이 작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 기호를 쓰면 돼요. 그렇죠? 자, 따라서 이 수열의 값은 항상 음수이지만 그것의 절대값은 점점 커져나가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마이너스 무한대이다 라고 쓰시면 돼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자, 진동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게 진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N을 제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의 N이라고 나옵시다. 자, N이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되죠? 홀수일 때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짝수일 때는 1이 되죠. 이 두 개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N이 한없이 커져 나갈 때 이 두 개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고 뭐 발산하는 것도 아니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도 아니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도 아닌 경우 이런 경우를 진동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발산하는 경우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수열이 주어지면 그 수열에 대해서 그 수가 어느 한 수로 일정한 수로 수렴하느냐, 그렇죠? 일정한 수로 다가가느냐, 하나씩 다가갈 때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하고 그렇지 않을 때 발산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수열의 극한값을 구해보아라.
자, 극한값은 언제 나온다? 수열이 수렴할 경우에만 나온다는 것을 정확히 명심하셔야 합니다.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한다고 하고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자, 이런 수열이 주어져 있고, 자, 일반항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이 AN을 요 N제곱분의, 자, 1이라고 칩시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일단은 우리 그 그래프를 통해서 많이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X축을 우리는 N축으로 가져오고요. N축으로 가져오고요. 자, Y축을 AN축으로 이렇게 가져옵시다. AN축으로. 자, 여기가 기준점이 될 거고요. 자, 1일 때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1이 되겠죠. 그렇죠? 자, 2일 때, N이 2일 때는 그것의 절반의 절반인 이 4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렇죠? 자, 3일 때는 9분의 1. 그렇죠? 4일 때는 16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이 N이 하나씩 커져 나갈 때 이 함수값, 그죠? AN 값은 어디로 다가간다는 걸 알 수가 있나요? 그렇죠. 0으로 다가감을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한다? 이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져 나갈 때, 그렇죠? 이 AN은 0으로 간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0은 실수죠. 실수일 때 수렴하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쉽겠죠? 자, 그래서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런 수열이 주어져 있습니다. 일반항이 이거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BN이라고 치면, 자, BN. 자, BN이라고 치면 우리는 이 리미트, 즉, n이 무한대일 때, 자, BN을 한번 구해볼 건데,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짝 해석을 해봅시다. 자, X축을 N으로 가져오고요. Y축을, 자, BN축으로 한번 가져오세요. BN축으로. BN축으로 가져오면, 여기가 기준이 될 거고요. 자, 1일 때, 자, 1일 때는 첫 번째 양, 즉 2분의 1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2분의 1일 때 이렇게 찍힐 거고요. 자, 2일 때는 여기다 2를 대입하면, 즉 4분의 5죠. 즉 4분의 5는 여기가 1이라고 치면 살짝 큰 한 이 정도 값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3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8분의 7이니까 1보다 살짝 작고요. 그렇죠? 자, 4일 때는 16분의 17이니까 1보다 살짝 크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이게 1을 기준으로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이렇게 된다는 걸 느낌을 알 수 있겠죠. 점점점 1로 다가가는. 그렇죠? 따라서 우리의 이 극한값은 뭐라고 할 수 있다? 1이라고 할 수 있다. 한없이 다가갈 때. BN이라는 수열이 1로 한없이 다가가죠. 그랬을 때는 우리는 1로 수렴한다. 1을 극한값으로 갖는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 한번 살펴봅시다. 자, 마이너스 1이네요. 자, 일반항이 마이너스 1이네요. 자, 우리 그래서 CN을 마이너스 1이라고 칩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극한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CN을 구해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래프를 살짝 통해서 x축을 n 그리고 y축을 CN으로 잡아보면 자,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1일 때, 그렇죠?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을 가질 거고요. 2일 때도 마이너스 1을 갖겠죠. 3일 때도 마이너스 1을 갖고요. 그렇죠? 이게 쭉 가도 항상 마이너스 1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의 이거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정의에서 우리 봤을 때 하나씩 다가갈 때 우리 그 값을 극한값으로 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뭐 수렴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마이너스 1 다가가는 건 아니죠. 그냥 마이너스 1이죠 계속.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마이너스 1을 다가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 문제 2번 한번 봅시다. 자, 다음에 수렴 발산을 조사하여라. 그쵸? 이게 우리의 학습 목표 두 번째였습니다. 구분해 봐라. 수렴하냐 발산하냐. 그쵸?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한번 쳐다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50, 40, 30, 20, 10씩 줄어들고 있네요. 그쵸? 그것의 일반항은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것을 AN이라고 놓으면 자, AN 등차 수열이죠. 여러분.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인데, 자,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뭐, 이거 굳이 그래프로 볼 필요가 있겠느냐? 네,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때 좋습니다. 자, 1일 때 언제였죠? 자, 50이었죠. 그렇죠? 2일 때 얼마였죠? 그렇죠. 40이었죠. 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찍어볼게요. 3일 때는 30. 그렇죠? 4일 때는 20.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쭉 작아진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것의 극한값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그죠? 상태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자, 우리가 이것을 자, bn으로 잡읍시다. bn으로 이렇게. 자, bn으로 잡으면 그렇죠? 자, n에 대해 x축을 n, y축을 bn으로 잡으면
자, 1일 때 여기가 3. 그렇죠? 2일 때 8. 3일 때 몇인가요? 13. 자, 5씩 커져가고 있죠? 5씩 커져가고 있어. 5씩 커져가니까 결국에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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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커져간다. 그렇죠? 느낌이 오시죠? 따라서 우리는 이럴 때 뭐라고 쓰기로 했어요? 그렇죠?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이 b에는 한없이 커져가는 상태이다. 양이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봅시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조사하라. 자, 구분해 보시오. 라는 것입니다. 학습 목표에 충실하기 때문에, 자, 미적분 원. 지금 미적분 원이죠? 미적분 원에서, 문과도 그렇고, 이과도 그렇고, 자,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먼저 봅시다. 자, 우리가 이것을 AN으로 둡시다. 편의상. 자, 이것도 한번 그래프상에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N축 잡고요. 이쪽을 AN축을 잡아봅시다. AN축을 잡아보면, 자, 1일 때 어떻게 되나요? 아,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 1. 홀수일 때 마이너스고요. 그렇죠? 홀수일 때 마이너스 1이고요. 이만큼. 짝수일 때 어떻게 되나요? 자, 1이죠. 자, 따라서 자, 홀수 마이너스 1이면 0이 되겠네요. 그렇죠? 1일 때 0이 될 거고요. 2일 때는 짝수니까 1이어서 2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3일 때도 여기. 그렇죠? 4일 때는 여기. 홀수일 때 0, 짝수일 때 2. 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이를 뭐라고 하죠? 진동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은 진동한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자, 2번. 자, 요 수열을 우리가 BN으로 잡아보면, 자, 마찬가지는 아니네요. 이거는 살짝 다르죠. 자, 이것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여기를 N축으로 잡고요. 자, 이쪽을 BN축으로 잡아봅시다. 자, 여기를 0이라고 놓고, 자, 1이면 몇이 되나요? 1일 때, N이 1일 때 1을 집어넣으면 요게 마이너스 6. 따라서 마이너스 5가 찍힐 거고, 그렇죠? 자, 2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2일 때는 9이니까 9, 2, 18, 19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19에 찍힐 거고요. 자, 3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한 3, 4번 넣어보면 돼요. 3일 때는 마이너스 27의 2배인 마이너스 54에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53이 되겠네요. 그렇죠? 3일 때는 이쪽에 한 마이너스 53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4일 때 넣어보려고 했더니, 자, 숫자 좀 커지고 엄청 위에 찍힌다는 것. 감이 오시나요? 이렇게 점점점 커져가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진동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걸 진동한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조사하여라라고 했기 때문에, 자, 수렴 발산. 결국엔 뭐 진동한다. 아, 뭐 진동한다. 똑같은 말이죠. 발산한다. 그렇죠? 여기도 발산한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고력 기르기 문제인데, 자, 어떤 수열이 수렴한다고 했을 때, 그렇죠? 뭐 짝수항도 여기에 수렴합니다. 그랬을 때, 자, 이런 수열은 어떻게 될지 수렴한지 조사해 보시고 극한값 한번 구해 보십시오. 자, 이거는 숙제입니다, 여러분. 숙제 노트에 반드시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극한값의 계산입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뭐 당연히 극한값만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기본 성질을 이해하고, 자, 첫 번째는 이것을 이해를 하는 게 학습 목표예요. 그죠? 자, 두 번째는 얘를 이용해서, 자, 극한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극한값을. 그죠?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대소관계를 알면 돼요. 이 세 가지만 이번 파트에서는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봤더니, 자, 기본 성질. 자, 봤더니 이런 겁니다. 자, 수렴하는 두 수열. 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해서, 수렴한 두 수열에 대해서, 자, 다음과 같이 성립합니다. 자, 알파라는 실수와 베타라는 실수를 각각 수렴할 때, 자, 상수배. 자, 어떤 수열에 상수배가 되어 있으면 이 상수배를 떼서, 리미트 앞으로 떼서 이것의 극한값을 계산해서 하겠습니다. 라는 거고요. 자, 두 수열이 더해져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찢어서 생각하겠습니다.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찢어서 생각하겠습니다. 곱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찢어서 생각하겠습니다.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찢어서 생각하겠습니다. 단, 자, B에는 0이면 안 돼요. 왜? 분모니까. 그쵸? 베타도 0이면 안 돼요. 왜? 분모니까. 두 개의 0이 아닐 때만 이렇게 찢어 생각한다. 이 기본 성질을 자,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자, 이걸 이용하면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극한값. 알겠습니까? 자, 넘겨가서 보시면, 자, 그래서, 자, 성질을 이용해서, 자, 극한값을 구해보아라. 자, 성질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우리 학습목표 두 번째였죠. 자,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한번 풀어보면, 자, 우리가 이 전체가 지금 수열인데, 이 수열은, 자, n으로 갔을 때, 그쵸? n으로 갔을 때 이게 어떻게 되나요? 그쵸?
얘는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간다는 것 알 수가 있죠.